반갑습니다. 저번에 수업 2개 같이 이렇게 올렸었는데 어떻게 좀 수업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이게 같이 좀 반응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학교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했으면 조금 더 즐겁게 수업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도 1학년 수업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약간 좀 긴장도 되고 내용이 좀 너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교양을 좀 쌓는 수업 위주로 더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정도로 목표로 정하자고요. 우리 1학년 주제의 전쟁과 문명의 역사를 이 정도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뭐 이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뭐 이걸로 뭐 엄청난 지적 수준을 쌓는다 이런 거보다 1차 대전 학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 나면 어디 가서 그러면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공부를 좀 같이 해보고 나면 요 정도 듣고 나면 어디 가서 그래 뭐 그런 일 있었잖아 하고 그냥 이렇게 숟가락 얹는 정도의 아는 척을, 이 정도면 나도 아는 척 할 수 있다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조금 선생님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같이 열심히 하자고. 오케이? 저번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웬만큼 이제 전쟁 과정은 마무리를 했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1차 세계대전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치? 사람이 1000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있었지. 이 1차 세계대전은 정말 뭐 엄청난 무기의 화려한 뭐 그런 이제 뭐 데뷔 무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탱크라든가 전투기라든가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처음 등장한 데 공포였지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 그 탱크, 잠수함, 전투기의 진정한 이제 시험 무대는 뒤에 공부하는 2차 세계대전이 진정한 이제 이제 싸움의 무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데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탱크 같은 건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속도가 뭐 5km도 안 나왔어. 거의 뭐 빠른 트랙터 수준? 트랙터 아나?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거? 경운기? 그 정도 경운기의 속도도 안 나왔었다고, 탱크 같은 경우. 근데 워낙에 이제 생긴 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지.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그 무기 중에 가장 사람들을 괴롭혔던 건 악마의 삼총사라고 불리는, 사람 1000만 명 죽이는데 제일 많이 그 공포를 줬던 건 참호, 그 다음 철조망, 기관총, 이 세 가지가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악마의 삼총사라고 불리면서 사람 1000만 명 죽이는데 제일 큰 기여 좀 웃기긴 한데 기여를 하는 거지. 참호전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지, 그치? 그 다음 그 참호 위를 철조망이 2겹, 3겹으로 가로막고 있고,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 기관총으로 다 쏴죽이고, 1m 나가는데 사람이 뭐 1600명, 2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제 완전 지옥이 지옥.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하면 되고, 그 선생님 주말 동안에 조금 어떻게 좀 쉽게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하고 자료를 찾다가 1917이라는 영화를 봤어.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혹시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할 때 사실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작품이 그 1917이라는 작품이거든. 그게 이 1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만들어진 영화야. 그러니까 1917년에 영화 제목이. 거기에 보면 딱 이게 그대로 나와. 참호가 어떻게 생겼고, 참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기관총, 이 철조망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는지가 그 영화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 혹시라도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거 보면 한번 그 1차 세계대전의 그 어려움을 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들 하거든.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증언에 쥐가, 사람이 시체를 먹고 자라서 쥐가 막 고양이보다 커져. 그리고 쥐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쥐가 나중에는 사람을 먹이로 인식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공격해서 막 파먹어. 징그러워. 이런 얘기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나서 사실은 또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도 있었어.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했던 여러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준 것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상식 삼아서 좀 알아두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트렌치코트지.
일명 뭐라고 불리는? 버버리 코트라고 불리는. 이건 정확한 발음이고, 우리나라에서 일명 뭐라고 불리는? 바바리 코트라고 불리는. 바바리면 알지? 그 바바리 코트가 원래 이제 트렌치 코트라고 해서 이게 무비야, 무비. 일종의. 이제 이게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장교들을 이제 옷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무비로 보급이 됐던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트렌치 코트 보면 겉에가 다 방수로 돼 있지. 그 다음 트렌치 코트 보면 여기가 이제 한 겹 더 되어 있지. 뭐 셜록 홈즈 입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여기 하나가 뭐가 더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총을 대고 쏠 때 여기 총에 해지지 말라고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 군복의 의미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왜 버버리 코트라고 부르냐? 영국의 명품회사 버버리지, 버버리. 그 버버리사가 영국군한테 지급하는 그 트렌치 코트를 전담으로 지급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코트가 전부 다 어디 회사 거여서 버버리 회사 거여서 우리가 그걸 버버리 코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발음이 와전돼가지고 버버리 코트가 우리가 뭐라고 불리는? 바바리 코트라고 불리는 게 됐던 거지.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등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1차 세계대전 때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게 뭐가 있냐면 초콜릿이 있대. 초콜릿. 선생님 이거는 요번에 찾아보면서 안 건데, 초콜릿이 이게 원래 대중화된 음식이 아니었대더만. 유럽은 완전 뭐 귀족들이나 이렇게 먹는 거고, 그러니까 초콜릿을 지금의 이제 굳혀진 초콜릿으로 먹기 시작한 게 이때 처음이래. 유럽에서는 초콜릿을 차처럼 이제 초코차지? 코코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마시는 초콜릿이었고 상당히 비싼 거였는데, 미국에서 이게 개량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고체형, 우리 먹고 있는 지금 고체형 초콜릿이 나오게 되고, 그 초콜릿이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거를 군대 보급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열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유럽에 와가지고 그 초콜릿 먹는 걸 보고 초콜릿이 이제 유럽에 보급이 됐다. 그리고 대중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성형수술이라는 의술이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사실 뭐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그 이제 의술이 성형수술인데, 처음 등장은 사람다움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학습했던 이제 의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1차 세계대전 때 워낙에 무기가 이제 잔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전쟁에서는 없었던 부상병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야. 뭐 이제 총 같은 거에 이제 얼굴 턱이 나가고 이런 데가 찢기고 뭐 이게 좀 잔인한 얼굴 쪽에 그런 이제 환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얼굴들을 원래 사람 얼굴처럼 복원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전이 됐다. 성형수술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다음 네 번째, 그런 것도 이 1차 세계대전 때 등장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 뭐냐면 필라테스. 필라테스 운동 있잖아. 여자분들 많이 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하고 살 빼지고. 요즘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좀 쓰이게 되는데, 원래 필라테스는 마찬가지로 필라테스 박사가 만들어낸 운동이래. 뭐를 위해서? 군인들 재활을 위해서. 군인들이 팔다리 다치고 그랬을 때 재활을 하려고 그 필라테스 박사가 고안해서 만들어진 운동이 이 필라테스인데, 지금 이제 미용 운동으로 많이 전해지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라고 하더라고. 이런 거 뭐냐 좀 상식 삼아서 한번 알아두면 좋고. 자, 이제 1차 세계대전 마무리를 이제 전쟁이 끝났어. 뭐 오스트리아가 항복을 하고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으켰던 왕이 제거가 되고 이제 항복선언을 하면서 1918년 전쟁이 끝이 났단 말이야. 전쟁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 끝났으면 이제 해결을 해야지. 이제 돈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주먹질하고 싸움하고 나면 싸움 끝나고도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병원비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니. 특히 유럽은 이긴 나라든 진 나라든 거의 유럽은 지옥 끝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 뭐 영국 프랑스가 승전국이라고 해도 영국 프랑스도 거의 나라가 존폐 위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독일한테 이런 거 다 뜯어내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919년 1월에 승전국이었던 어디?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데, 이걸 파리 강화회의라고 한다. 파리 강화회의. 이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진 나라 이긴 나라 다 모였는데, 처음엔 이긴 나라들만 모였었고 나중에 이제 진 나라들 불러다가 강요하는 거지. 야 이거 뱉어 뭐 이런 식으로. 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야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 끝난 상황을 논의하려고 모여. 그럼 입김 제일 센 나라가 어딜까?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입김 제일 세진 나라가 어딜 것 같아? 생각해봐. 영국,
프랑스? 어디? 그렇지. 어디 때문에 전쟁이 확 이기게 됐어? 미국 때문에 이기게 됐지. 그러니까 미국의 입김이 가장 세진 거야. 그러니까 이 파리 방화회의에서도 누가 하자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 미국이 하자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날라오게 되는데, 윌슨이 앞으로 이런 전쟁 한 번 더 일어나면, 전 세계가 이런 전쟁 한 번 더 일어나면 정말 모두 다 죽고 말 거라고 생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자. 니들 다 내 앞에서 약속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하고서 이제 얘들한테 강요하는 14가지 조항을 정리해서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윌슨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윌슨의 평화안 14개조라고 불러. 14개 조항을 가지고 나타난 거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14개를 쭉 갖고 나서 쭉 읽으니까 다른 애들 입장에서는 야, 못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미국 때문에 이겼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나마 너 최고, 그래, 너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평화안 14개조 14개 중에 다 할 필요 없고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가장 메인이 뭐냐면, 하나는 야, 앞으로 우리 이런 싸움 하지 말자고 우리 회의를 하나 만들자. 우리 친목회 같은 걸 하나 만들자. 세계 친목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친구들끼리 싸움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막 모이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전쟁을 안 하도록 우리 서로 견제하자. 이렇게 해서 국제연맹이라는 세계기구 창설을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이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국제연맹을 만들고 이제 평화를 주장을 하는데, 이 나중에 국제연맹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당연하겠지. 만약 국제연맹이 제대로 기능을 했으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잖아. 우리 뒤에 공부할 거지만. 1938년 정도부터 45년까지 약 7년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건 국제연맹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나 볼 수 없지. 왜 그러냐면 이 국제연맹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뭐냐? 제일 먼저, 지네가 만들자고 하고 누가 빠져? 미국이 빠져. 골 때리는 거지. 야, 지금 이거 만들자고 그랬던 애들 누구야? 미국이고. 야, 지금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내 누구야? 미국이고.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미국이고. 이거 지금 만들고 강요하고 주도할 건 누가 핵심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윌슨이 자기가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중에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커트해버려. 윌슨도 대통령이니까 뭐 하려면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미국 의회가, 야, 네가 왜 미국, 쌤 지도 알지? 미국 위치 알지? 유럽하고 한참 떨어져 있지. 대서양 건너편, 유럽은 여기고 대서양 건너편에 미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항상 고립주의 전략을 선택을 해왔었는데, 야, 유럽 일에 왜 가서 또 끼려 그러냐? 빠져라, 미국은. 왜 거기 가서 끼냐고 의회가 거부를 해버리니까 미국은 나중에 들어오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요즘으로 이게 만약에 어른들 얘기로 치면, 야, 어디 모여서 저 갈비집에 모여 하면 거기 모여가지고 돈 낼 사람도, 회의 주도에 준행할 사람도 누군데? 미국인데 미국이 빠져버렸으니까 기능을 못하는 거지. 두 번째, 이 국제연맹은 이 가장 큰 단점인데, 군사력이 없어. 군사력을 사용하는 조항도 없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국제연맹에 있는 애들끼리 나중에 만약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야, 내가 이렇게 셋이 친구인데 싸워, 둘이 막 싸우려고 그래. 하지마 했을 때 내가 세면은 에이, 하지마! 그리고 이렇게 팍 때렸을 때 얘네가 알았어, 미안해, 안 할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사람을 치면.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지. 둘이 끝까지 말아주고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잡아 패야지. 그럼 이 잡아 때린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국제연맹에는 군사력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국제연맹은 전혀 이 분쟁의 이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국제연합은 좀 다른 거야.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국제연합 주도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UN. 지금에 있는 국제기구는. UN은 군사력이 있다. UN 평화유지군이라는. 그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었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와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최고의 멋진 얘기가 뭐냐면, 민족자결주의. 이거 들어본 친구들 있을지 몰라. 이거 나중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그치? 아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919년 3월 1일 일어나는 대규모 민족운동, 우리 민족 최고의 독립운동 뭐야? 3.1운동이지. 3.1운동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냐.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윌슨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거야. 평화 14개를 발표하면서 이 작금의 이 1차 세계대전은 뭐 때문에? 강대국의 식민지 쟁탈전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식민지 갖지 말자. 니네 스스로 다 세계는 다 알아서 살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야. 스스로 작자 결정하다 결자 써서 민족 자결주의야. 어떤 민족이든 자기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래. 잘 살든 못 살든. 이거 어렵게 말해서 이런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식민지 다 풀어주란 소리야. 왜 남의 민족을 니네가 붙잡고서 그렇게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러고 있냐 이거야. 식민지 다 풀어주란 얘기야. 미국은 이런 얘기 할 만하지. 왜? 미국 식민지가 필요가 없어. 땅이 워낙에 넓고 개발 안 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920년대, 1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앞으로 개발할 일이 무슨 전 세계 식민지 지배하는 것보다 자기네 땅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미국은 나중에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필리핀 정도 빼고는 식민지를 가질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얘기를 시원하게 하는데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안 되지. 왜? 얘네는 지금 땅땡이도 잡고 그나마 지금 돈 뽑아오는 데가 어디밖에 없는데 식민지밖에 없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다 뽑아오는 거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다 뜯어오는 건데 식민지 풀어주라 그러면 얘네들 보고 죽으라는 거지. 지금 안 그래도 전쟁 끝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는 똥 씹은 표정인 거야. 근데 이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 미국 애가 야 그렇게 해 하는데 겉으로도 야 우리 못해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미국이 때문에 이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식민지를 독립시켜줘. 근데 여기서 단서는 누구만 패전국 식민지만 대표적으로 독일 식민지 싹 독립했고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싹 독립했어. 패전국 식민지만 뭐를 시키는 거야? 독립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이해. 왜? 우리도 이 당시에 1919년 당시에 식민지였잖아. 누구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 근데 슬프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이긴 나라 편에 섰단 말이야. 영국 편을 들면서. 그래서 승전국 식민지였어. 그래서 우리가 못 벗어났던 거야. 그때.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한국사 얘기할 때 기회가 되면 하고.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전쟁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이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고 문제는 지금 영국, 프랑스 같은 이제 주요 승전국이 누구를 상대로? 독일을 상대로 뜯어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가 열리는 동에 어디로 끌어내가지고 얘네를 그 파리에서 근교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여기 남양주 거리 정도 돼. 거기 거리에 그 예전 프랑스 왕국의 그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지. 어디야?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들어본 적 있지? 베르사유 궁전. 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독일 대표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독일의 배상을 확정짓는 조약을 맺게 돼. 그러면서부터 사실 1차 세계대전에 뭐 결과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다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부른다. 그 조약을 맺었던 궁전 이름을 따가지고. 이 베르사유 궁전의 유명한 방 아니 혹시? 거울의 방이라고 막 천지사방이다 거울로 돼가지고 그 무슨 들어본 적은 한번 있을 거 아니야. 그 거울의 방에서 이 조약 선언 이 조인식이 열려가지고 독일이 아주 비굴하게 조약을 맺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뺏어낸 게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인근 지역에 프랑스는 이렇게 맞붙어 있잖아. 선생님 여기 저 보이나? 여기 이제 매번 얘기하면 프랑스와 독일은 맞붙어 있는데 프랑스가 피해가 가장 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프랑스는 독일 인근 지역에 그 알자스 로렌이라고 이제 석탄 많이 나오고 공업 잘 되는 그 지역을 싹 뜯어가. 그리고 폴란드 인근도 뺏기고, 그 다음 뭐 핀란드 인근도 뺏기고, 독일 인근 영토 다 뺏기고 독일은. 그리고 독일의 해외 식민지 다 뺏기고, 오케이? 그리고 독일은 위험한 놈들이잖아. 이거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시켜? 군대 재무장을 못하게 해버려. 군비를 제한을 해버려. 얘네들이 법적으로. 독일은 정상적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수함 못 가져 얘네는 금지. 그 다음 비행기 금지. 그리고 전함은 12개만. 이순신처럼 전함은 12척만 가질 수 있고 육군은 10만 명만 가질 수 있는데 육군도 자동화기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뭐 이제 첨단 무기 같은 건 못 가져.
그러니까 완전 그냥 숨만 쉬는 나라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제 전쟁에 들어간 돈을 뺏어내야지. 영국, 프랑스 지금 거덜났잖아. 그래서 얘들한테 전쟁 배상금을 얼마를 물린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이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물어줘야 될 그 전쟁 배상금이 1320억 마르크야. 이때 당시 돈으로. 1320억 마르크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 이 물어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 지금 치면,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독일이 이때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어느 정도 금액 정도 되냐면 2천조에서 많이 보는 사람은 4천조까지 보더라고. 2천억 아니야. 2천억 아니고 2천조야. 2천조. 감이 와서 2천조에서 4천조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거야. 영국, 프랑스한테. 그러니까 독일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지. 아예 그냥 니네는 다 죽여버리기 전에 숨만 쉬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베르사유 조약이 결국은 독일로 하여금 뭐를 일으킬 수밖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라고 보이는 거야. 왜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 쥐도 밟으면 꿈틀한다가 맞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니. 미안해. 말하고 나서 지금 어색해가지고. 그치? 선생님 바보네. 그러니까 이 베르사유 조약 같은 건 독일에게 너무 가혹한 배상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지금이야 전쟁에 막 지고 나서 뭐 개길 수 없고 이렇게 덤빌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시간이 좀 지나서 독일이 이제 조금만 뭔가 이렇게 국력을 회복을 하고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거는 100% 어떻게 돼? 계속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야, 우리가 이런 대우 갖고 살 수 있어? 우리 다시 한번 끝장내자.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특히나 멀쩡하던 시절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도 그렇잖아. 야, 내가 막 물어줘야 될 돈이 뭐 한 100억대. 선생님 월급이 뭐 한 300-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물어줘야 될 돈이 100억이야. 이건 불가능하지, 갚는 게.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세월 좋을 때는 그냥 너한테 크게 안 바라고 월급이 뭐 300만 원이면 100만 원 너 쓰고 200만 원은 죽을 때까지 갚으라는 거야. 그러면 뭐 지금이야 내가 빚진 게 많으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져서 그나마 100만 원도 다 안 주고 나한테 야, 더 이상 너한테 갚을 돈을 열 줄 수 없어. 300만 원 월급 받으면 280만 원 갖고 20만 원 가지고 살아. 아니면 뭐 290만 원 갖고 10만 원 가지고 살아. 누군가 나에게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건 가만히 있나? 그냥 뺏기나? 그냥 죽으란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죽겠어? 선생님 이게 수업할 때 하는 맨날 똑같은 얘기 중에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그냥 죽나 개기다 죽나 똑같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 개기다 죽고. 독일이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 베르사유 조약이 뭐에 뇌관을 깔아놨다? 2차 세계대전의 뇌관을 깔아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리 강화회의를 통한 베르사유 조약은 추후에 20년 후에 전 세계를 1차 세계대전은 또 어떻게 보면 장난에 불과한 공포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얘기대로 나중에 결국 뭐가 흔들리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뭐가 일어나게 되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지금의 우리 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니까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이제 길게 가기 위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부터 1차 세계대전 이야기부터 이제 현대사를 좀 시작했는데 전쟁 이야기를 조금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 1차 세계대전 이야기 뭐 독일이 주도가 돼서 유럽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뭐 1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고 1차 세계대전 마무리 짓자고. 오케이?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만나자. 오케이?